어제 뭐 보셨어요? 지상파 방송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소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도로 상황이 나빠질 줄은 아마 다들 짐작을 못했을 거예요. 배가 이미 기울기 시작했죠. 드라마는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 상태고요. 예능도 성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위기의식이 생긴 건지 소소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중 스튜디오 진행자들이 스튜디오 밖으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스튜디오를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을 하게 됐어요. 스튜디오 붙박이 진행자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일까요? 신동엽 씨와 김구라 씨가 아닐까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관찰 예능에 주력해온 분들이잖아요. 더구나 코로나19라는 명분 덕에 지난 몇 년 동안 편하게 방송을 해왔죠. 그런데 신동엽 씨가 지난 겨울 JTBC 손 없는 날을 시작으로 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성인물 일본편에 출연했고, 김구라 씨는 JTBC 4부작 글로벌 퇴슐랭 퇴근 후 한 끼에 출연했는데요. 두 사람이 모처럼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는데 잘했을까요? 신동엽 씨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성인물 일본에 출연하면서 SBS TV 동물농장에서 하차해달라 그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작도 상영도 불법인 AV물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상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보는 TV 동물농장에서는 하차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아이들이 신동엽 씨를 동물농장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좋아한다면서요. 하차 요구를 두고 게시판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더라고요. MBC 실화탐사대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실화탐사대에서 성착취 동영상 실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심각한 표정으로 울분에 가득 차서 진행을 하더니만 넷플릭스에서는 AV 배우들과 담소를 하듯이 웃어가며 진행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인 거예요. 진짜 그림만 보면 유키 썬더블럭 같았잖아요. AV 영상이 곧 성착취와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온한 과정으로 제작되는 영상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야쿠자와의 연관설도 들리고요. 저는 AV 관련 산업, AV 영상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살면서 제가 그 일명 야한 동영상을 20, 30대쯤에 많아야 한 3번 봤으려나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매체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도 했고, 테레비평 댓글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상 일단 봐야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인물 일본편을 제가 봤는데요. 2화까지 보고 나서 포기했어요. 방송평론이 제 업이긴 하지만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만큼 제작 자체를 두고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지 싶어요.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넷플릭스 더 글로리와 퀸메이커, 티빙 술꾼 도시 여자들, 이런 드라마를 보면 지상파 방송이 그간 많은 걸 규제하고 있었다는 걸, 어떤 의미로는 시청자가 보호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식빵 욕설이 난무하는가 하면 잔인한 장면도 지나치게 많죠. 특히 술, 담배를 달고 살잖아요. 퀸메이커만 봐도 그래요. 거의 모든 캐릭터가 흡연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성인물 일본이 넷플릭스 제작인지라 이게 옳다 그르다 지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진행자 신동엽 씨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만약에 성인물 일본이 먼저 방송이 됐다면 SBS TV 동물농장에 신동엽 씨가 캐스팅이 됐을까요? 공영방송 KBS 주말 예능 불후의 명곡 진행을 맡겼을까요? 시사 고발 프로그램 MBC 실화탐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엽 씨가 그간 방송 중에 간간히 일명 색드립을 해도 별탈이 없었던 건 선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불쾌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JTBC 마녀사냥이 당시로서는 수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부모 자식이 함께 봐도 민망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선을 넘지 않아서예요. 그와 달리 박나래 씨는 지상파도 아닌 유튜브에서 성적인 농담을 했다가
씨가 혼쭐이 났는데요. 박나래 씨와 같이 방송을 한 헤이진희 씨가 키즈 유튜버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 손녀가 자라면서 알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이거 사라고, 이거 재미있다고 권하는 유튜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헤이진희로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도 있는 노릇인데 거기에서 그와 같은 장난을 했다. 이건 선을 한참 넘은 겁니다. 제가 성인물 일본을 보고 느낀 게 신동엽 씨가 매우 흥미로워한다는 거예요. 신동엽 씨가 그간 눈을 반짝이면서 방송을 한 게 마녀사냥과 SNL 정도거든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그냥 일로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전현무 씨가 종종 그 영혼 없는 진행을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신동엽 씨의 경우 그 JTBC 손 없는 날에서 이게 바로 딱 영혼 없는 진행이구나 했어요. 같이 진행을 맡은 한가인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자신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멍 때리게 된다고. 일반인 시청자의 사연을 듣는 구성인데 둘 다 그러고 있으니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어요. 섭외 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동엽 씨의 성인물 일본편 출연, 제작진 입장에서는 섭외를 잘한 거죠. 더없이 적절한 인물이니까.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에 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유감이더라고요. 어쩌면 신동엽 씨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색드립을 그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그 이미지 덕을 볼 수 있다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엽 시인이 다 막아주겠지 하고 기대한 건 아닐까요? TV 동물농장이 무려 2001년부터 방송되고 있고 부르의 명곡이 2012년부터예요. 출발부터 진행을 맡았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철밥통이죠.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는 호기심이 많다, 재미있는 것도 좋아하고 야한 것도 좋아한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한다. 뭐 너무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양손에 떡을 준다는 거, 이건 무리가 아닐까요? 세계 일주를 하려면 휴식계부터 내야 하죠. 아예 사표를 내거나. 신동엽 씨가 즐거이 하고 싶은 건 바로 그 프로그램이겠죠. 하지만 이 또한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신동엽 씨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넷플릭스의 러브콜을 사양하는 쪽이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김구라 씨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JTBC 퇴근 후 한 끼 우리나라 편을 샘 해밍턴 그리고 배우 한혜진 씨와 함께 했어요. 일본 편은 유튜버죠. 마츠다 부장과 정준하 씨가 함께 했는데 우리나라 편이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퇴근 후 한 끼를 통해서 위로받는 직장인의 삶을 돌아보자는 기획이거늘 세 사람 모두 직장생활 경험이 없잖아요. 직장인을 이해 못하는데 무슨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겠어요. 하다못해 배우자나 자식이 직장인이라면 들은 풍월이라도 있을 텐데 셋 모두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김구라 씨는 일반인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퉁명스럽게 면박을 주는 게 장기인지라 옆에 앉은 손님에게도 가차없이 툴툴거립니다. 결혼이 늦어졌다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장가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인상을 구기면서 요즘 수명이 늘어서 여자들이 90까지 사는데 그 위로 엄청 많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제작진이 차마 그 말을 자막으로 못 옮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공덕동 전골목에 가서는 한혜진 씨가 전을 골라 담고 있노라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턱으로 나는 저거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이해가 한참 떨어집니다. 즉석 떡볶이집에 가서 이게 밀떡이냐 쌀떡이냐 물어요. 즉석 떡볶이는 당연히 밀떡이죠. 소곱창집에 갔을 때는 염통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염통이 심장이냐고 또 물어요. 몰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했더니만 민철기 PD예요. 이분이 복면가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맥에 의한 섭외입니다. 아마 이번 캐스팅 제작진도 크게 후회를 했을 겁니다. 소통을 못해도 이렇게나 못할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요. 성인물 일본도 역시나 인맥이죠. 정효민 PD와 성시경 씨가 그 신동엽 씨와 함께 마녀사냥을 했잖아요. 우리네 삶이 인맥이라는 틀에서 좀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인맥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면
그 나물에 그 밥, 그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것부터 우선 떨쳐내야 하지 않겠어요? 날로 심해지는 부모 찬스도 지겹고 그 끼리끼리 그들만의 잔치도 이제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